자, 그럼 이제 외래키 이제 지정부터 다시 이제 매출 테이블을 자, 이제 위에 우리가 이제 상품 상품 테이블을 만들어 놨고 자, 요거는 이제 상품 그냥 코드라고 할게요. 상품 코드라고 해놓고 자, 이제 상품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 이제 매출 테이블을 자, 이제 외래키를 이제 지정해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우선은 이제 그 외래키를 이제 지정하는 뭐 이제 기본적인 뭐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이제 적어드리면요. 뭐 이제 컬럼명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데이터 형식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래 영어로 이제 foreign인데 F-O-R-E-I-G-N foreign. 네, 그래서 또 외국인은 이제 foreigner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foreign 키 이제 외래 키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이 매출 테이블에서 어, 그 이제 참고를 이제 이쪽에 이제 상품 테이블을 그 참고하는 거잖아요. 이쪽 매출 테이블에서 여러분 그 참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참조나 참고나 비슷하죠. 그래서 이 매출 테이블에서 이쪽 상품 테이블에 있는 뭐를 요 이제 P 코드, 네, 요 상품 코드를 얘가 이제 참조하게 되는 건데 제가 여기 이제 좀 이거 참고한다는 뜻이 자, 이 P 코드를 자,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 참고한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그 고등학생들 그 공부할 때 그 참고서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참고하는 책이다, 도서다 해갖고 레퍼런스 북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참고한다, 참조한다, 그런 뜻이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foreign key 적어주고 referenc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reference reference 또 s 하나 더 붙여주시고 됐죠? 그다음에 dbo 뭐예요? 요건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쿼리 작성할 때고 뭐 여기에서는 이제 dbo.이 아니라 테이블명을 적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foreign key 지정하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 써드리면은 테이블명 다음에 뭐 사실 이런 정의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컬럼명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이제 밑에 쿼리를 작성할 때 뭐 굳이 이런 거 열심히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쿼리를 작성할 때 그냥 이런 사실 정의나 뭐 이제 이런 어떤 문장으로 써놓으면은 사실 초보자들은 더 몰라요. 더 헷갈려하고 저거 어떻게 쓰는 거지? 실제 쿼리를 작성하면서 이제 쿼리를 직접 내가 쓰고 작성해 보면 그냥 몸으로 와닿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우선은 뭐 이렇게 최대한 눈으로 암기하시고 자 밑에 바로 이제 쿼리를 작성해서 이거 좀 내릴까요? 네, 자 바로 여기서 이제 작성을 create table dbo. 매출 테이블이니까요. sales dbl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위에서 마찬가지로 자 이제 상품 테이블 네, 이쪽 상품 테이블에서 이제 p 언더바라는 이제 접두사를 붙여준 것처럼 여기도 이제 세일즈 s를 s 언더바라고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매출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역시 매출 테이블에도 이제 기본 키 지정하는 이제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네. 매출이 하나하나 이제 발생할 때마다 고유한 키 값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얘가. 자, 뭐 얘도 캐릭터로 해주고요. 자,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얘는 매출 코드예요. 자, 위에는 상품 코드고, 자, 얘는 매출 코드고. 자, 그다음에 역시 이제 S 언더바. 이제 그 앞서 그 PT에서 잠깐 보셨지만 이 매출은 각 그 지점별로 그 매출이 이제 판매 수량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점을 여러분들 브랜치라고 합니다. 브랜치. 네, 브랜치하면 이제 그 나뭇가지라는 뜻인데 그 본점이 있고 이제 지점이 있으면 이렇게 나뭇가지가 네,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요렇게 이제 나뭇가지가 이제 뻗어나가는 것처럼 네,
프랜차이즈 본점이 있으면 이렇게 지점이 뻗어나간다 해서 이제 브랜치라는 단어의 그런 지점, 지사 이런 뜻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언더바 브랜치 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얘는 지점, 그 지사는 뭐 예를 들면 뭐 영문 한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엠바 캐릭터로 해서 한 10글자 정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not 얘는 널로 낫널로 해주고 자 매출 지사 자 s 언더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이쪽 테이블에는 이제 이쪽 그 상품 테이블에서 요 코드를 이제 우리 이제 외래키로 참조를 해서 이쪽에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s 언더바 그 다음에 요거예요. B 코드. 얘를 그대로 뭐 s 언더바는 이제 접두사 붙여주는 거니까 그대로 이제 써주도록 하죠. s 언더바 이제 B 코드.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 역시 이제 뭐 데이터 타입이나 이제 형식은 이거 똑같이 써줘야 되겠죠. 근데 프라이머리 키는 아니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자 여기서 우리 방금 이제 위에서 썼던 네, 이 부분을 네 이런 어떤 형식에 맞춰 가지고 자 이쪽에 외래키 지정할 때 이런 어떤 형식에 맞춰서 여기다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네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s 언더바 p 언더바 코드 자 이 그 컬럼에 대해서는 자 우리 이제 외래키 지정을 이제 해준다는 거죠. foreignKui referen.ces 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컬럼명 적어줬고요. 컬럼명 적어줬고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 적어줬고 그 다음에 포리키 레퍼런스 적어줬고 그 다음에 테이블명을 적어줘야죠. dbo. 뭐예요? 이게 테이블명은 이제 어떤 테이블명을 적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 테이블명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 테이블명 dbo.product dbl 왜? 그 우리가 참고하고자 하는 그 테이블명을 적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뜻이에요. 자, 외래키로 뭘 참조하겠다. 이쪽 dbo.product dbl 여기에 있는 테이블에 어떤 거 p 언더바 코드라는 컬럼을 자 요거를 참조하겠다. 바로 요 한 줄이 의미하는 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참조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핵심이 되는 네, 이렇게 이제 적어 주시면 되겠죠. 네. 됐죠? 네. 끝. 자, 그리고 이제 콤마 해 주시고 네. 자, 얘는 이제 상품 코드가 되는 거죠. 상품 코드. 외래키 지정을 위해서 자, 그럼 이제 매출 테이블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게 가장 그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그 명심하시고 외래키 지정을 이제 매출 테이블 만들 때는 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쪽 상품 테이블에 이 P 코드를 참조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네, 이렇게 이제 직접 연습을 좀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개수, 퀀터티 이런 어떤 수량에 대해서 이제 수량은 스몰 인트로 할까요? 네. 널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얘도 이제 어떤 매출 발생 일자가 있겠죠. 데이트 형식으로 해주고요. 널로 해줄까요? 자, 매출 1. 자, 그 다음에는 넘버링 같은 거 하나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아이덴티티 값을 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하고 같아요? 1과 동일. 위하고 똑같아요. 네, 여기하고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 해줬습니다. 이거 됐죠? 끝.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작업 DB가 변경이 안 됐나요? 작업 DB 변경을 해주시고 이거 다시 초기화했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 줄게요. 자, 상품 테이블을 자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테이블을 자 선택을 해주시고 자 매출 테이블 실행 잘 됐죠? 네, 에러 없이 잘 됐어요. 자, 한번 보면 자 뭐 새로 고침 테이블에서 자 쪽 그 프로덕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출 테이블 디자인 보시면은 네, 잘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이제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출 테이블까지 다 만들었으니까요. 자, 이제 네 번째죠? 네, 4번 이제 상품. 네, 상품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야죠. 데이터 입력. 그래서 이제 먼저 상품 네, 입력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insert into dbo. 네, product dbl. 네. 이제 이게 뭐부터 입력하죠? 이쪽이 이제 상품 코드부터 상품 코드, 그다음에 상품 이름, 날짜, 그 다음에 뭐 생산지,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네, 이렇게 이제 공급가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제일 먼저 이제 뭐 상품 코드는 뭐 GD, 구스 해서 뭐 1001 뭐 이렇게 해줄까요? 네. 나이키. 그다음에 뭐 입고일은 그냥 네, 그냥 쓰는 거니까 뭐 12월 12일. 그다음에 공급가는 뭐 한 900원 정도 할까요? 네, 됐습니다. 됐죠? 네. 자, 요거 그대로 이제 복사해 갖고 컨트롤 C 해 갖고 뭐 한 뭐 4개 정도 할까요? 4개 정도? 네. 3, 4. 뭐 아디다스, 그 다음에 프로스펙스, 뭐 필라, 이렇게 뭐 한글 영문 다 써줄 수 있는 게 유니코드를 이제 지원하도록 이렇게 이제 엠바 캐릭터로 이제 해줬기 때문에 자, 유니코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한글 영문 가능하죠. 네. 뭐 날짜는 뭐 크게 바꿀 건 없는데, 그쵸? 네. 근데 뭐 얘를 아디다스는 독일 거죠? 네, 독일. 그 다음에 프로스펙스는 한국. 필라가 어디 겁니까? 필라가 이태리인가요? 영국인가요? 헷갈리네. 네. 450원 정도로 할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720원 정도. 네, 요거 뭐 500원 정도 할까요?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상품의 입력 한 4개 정도 해주고 자, 선택하고 자, 실행. 잘 됐죠? 네, 뭐 당연히 잘 들어가죠. 자, 여기 이제 상품에 보시면은 네, 잘 들어왔죠? 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좀 입력을 해놓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매출, 네, 매출을 네, 이번에는 이제 세일즈 테이블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품 테이블이니까 ST 뭐 0001 이렇게 해줄까요? 네. 지사가 이제 서울 요거 쓰는 거예요. 이쪽에 우리 이제 그다음에 지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는 이제 이쪽에 요게 이제 그 이제 포린 키로 이제 지정이 돼. 그러니까 이쪽 그 상품 네, 테이블 쪽에 요 상품 코드가 이제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되죠. 네. 나이키 이게 만약에 지금 뭐 나이키라면 GD101이 이렇게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GD101 네, 이런 식으로 이 상품 테이블 쪽에 있는 요 코드가 이쪽 매출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들어와야 한다.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한 1700개 정도 판매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 판매량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발생일이 됐죠? 됐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자, 컨트롤 C 해갖고 이제 복사해 갖고요. 한 요 정도? 1, 2, 3, 4, 5, 6, 7개. 7개 맞죠? 1, 2, 3, 4, 5, 6, 7, 한 7개 정도 입력을 해주도록 하죠. 네. 2, 3, 4, 5, 6, 7. 지사는 뭐 서울, 그 다음 뭐 또 세종,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부산, 네. 다음에 광주, 다음에 뭐 제주, 네. 이런 식으로. 상품 코드는 뭐 얘는 뭐 102, 그 다음에 뭐 얘는 103, 뭐 104, 뭐 얘는 101로 그냥 해줄까요? 얘도 103, 104. 네. 아무렇게나 해주는 거예요. 뭐 매출 발생하는 거는 뭐 어떻게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니까. 네. 뭐 한 1100개 정도 해줄까요? 네. 그 다음에 이 상품이 104나 103이 이제 저도 그냥 막 입력했기 때문에 저쪽에 가서 봐야 돼요. 104이 뭐죠? 프로스펙스고 104가 필라네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102가 이제 아디다스고. 네, 이쪽 그 매출 테이블만 봐가지고는 상품 코드만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상품 코드만 봐가지고는 뭐 정확하게 그 지금 상태에서 뭐 이 코드만 봐서 뭐 코드를 외우고 있으면은 뭐 어떤 상품인지 알겠지만 뭐 아디다스에 해당되는 게 이제 상품 코드가 뭔지를 이제 뭐 모르는 상태에서 이 상품 코드만 가지고는 상품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 매출 테이블에는 내가 이제 저쪽 상품 테이블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값을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얘를 가지고 저쪽에 가서 얼마든지 이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다시 그 추적해서 다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얘네들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상품 코드 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정보를 다 알아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이제 외래키로 참조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이제 값이 이제 들어 있어야 한다. 네. 자, 1100, 1400. 그다음에 요거 뭐 한 700으로 해 줄까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뭐 2900. 네, 요거 뭐 2100. 그다음에 얘는 뭐 한 300 해 줄까요? 네. 됐죠? 네. 됐습니다. 됐죠? 네. 자, 얘도 선택을 해주고, 자, 매출 테이블에, 자, 매출을,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은, 잘 실행됐죠?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이 쭉, 한 7개, 쭉, 7번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다 적용이 이제 입력이 된 거죠. 네, 매출 테이블을 가서 보시면은, 자, 요렇게, 정보가 나와 있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볼 필요 없이, 네, 그냥 우리 이제 이쪽에서 그냥 쿼리로 그냥 출력을 해서 보면 되죠. 네, 이쪽에. 자, 뭐 예를 들어서 네, 바로 이제 출력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됐죠? 자, 두 개 선택해주고 실행. 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위쪽, 네, 이제 위쪽은 이제 매출 그 상품 테이블이 되는 거고, 자 밑에는 이제 매출 테이블이 돼서 자 이렇게 각각 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자 우리 이제 앞서 그 요구되어진 어떤 쿼리 그런 어떤 사항들을 이제 실습을 이제 해 보면 되는 거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기본적으로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외래키 지정하는 부분 포함해 갖고, 자, 그다음에 상품 테이블 이게 좀 줄 간격도 좀 맞춰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하거나 또 이제 변경 사항이 있다든지 또 나중에 이제 어찌되건 볼 때도 보기 좋잖아요. 깔끔하니.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해갖고 쭉 한번 네 여기까지 이제 해놓고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먼저 요구되어지는 어떤 서브 쿼리를 이제 그 수행하기 전에 우리 이제 걸어놓은 그 제약 조건들이 제대로 잘 그 동작을 하는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쪽에 아까 이제 위에서 이제 상품을 입력할 때 또는 이제 매출을 자 매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었죠? 네, 여기 이제 매출 입력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하나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이쪽에 반드시 입력을 할 때는 그 상품 테이블 쪽에 상품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렇게 네 개의 상품 코드가 있어요. 그렇죠? 현재 나이키,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필라 해갖고 요 네 개의 상품 코드가 들어있고 자 매출을 이제 매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의 그 코드는 반드시 이쪽에 있는 요 네 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그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상품 코드가 GD101부터 GD104까지 4개가 있는데 전혀 다른 값이 이쪽에 들어온다 그 입력이 된다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그 제약 조건에 의해서 당연히 입력이 되지 않죠. 왜?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외래키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컬럼이 이 외래키로 지정된 게 이제 이쪽 그 상품 테이블에 요 이제 P 코드를 이제 참조하는 건데 반드시 이 P 코드에 있는 값 중에 하나를 입력을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이쪽 그 컬럼에는. 그래서 만약에 GD105라고 만약에 입력을 해 보면은 자, 이거는 입력이 된다 안 된다? 자, 보시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꼭 이게 아니더라도 벌써 여기서 잘못됐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 같은 상품 코드는 요게 이제 매출 코드잖아요. 이 매출 코드는 보신 것처럼 매출 코드는 이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값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미 이걸 105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하면 벌써 여기서 이제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에 그 이제 위배되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키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미 여기서 예, 이제 걸러지는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제 체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7까지 돼 있으니까 이거 이제 8로 바꿔주면은 자, 요거는 이제 입력이 되겠죠. 요건 입력이 되겠죠. 예, 잘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얘도 9로 바꿔주고 자 이번에는 이제 저쪽 상품 테이블에 GD104까지 있는데 105라고 입력하면 자 이렇게 그 상품 테이블에 없는 코드를 이렇게 이제 넣으려고 하면은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러가 나겠죠. 자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보신 것처럼 자 이번에는 그 포린키 제약 조건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요것 때문에 이러죠. 요거. 네. 그래서 요 105라는 어떤 상품 코드는 저쪽 그 상품 테이블에 그 없는 코드 값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 컬럼 자체는 반드시 이쪽 그 상품 여기 테이블에 있는 그 상품 코드 번호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참조하기 때문에 저쪽을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값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외래키를 이제 지정해 줌으로써 잘 어떤 이제 동작이 이제 되고 있구나. 네,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상품 코드 값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은 잘 입력이 되죠. 이제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브 쿼리를 이제 사용해서 자, 우리 이제 사장님이 자, 이제 1000개 이상, 네, 1000개 이상 팔린 그런 어떤 상품 브랜드에 대해서만 이제 출력을
좀 이제 해달라는 거잖아요. 자, 판매 개수가 1000개 이상, 1000개 이상 판매가 된 그런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만 이제 출력을 해달라는 건데, 잠깐 보시면은 매출 테이블을 잠깐 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여기 바로 위에 해놨으니까 여기 실행하면 되죠. 네, 이 보면은 자, 우선 밑에 있는 매출 테이블만 한번 보세요. 이 밑에 있는 게 매출 테이블이고 위에 있는 게 상품 테이블인데, 매출 테이블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그거죠. 판매 수량. 여기서 이제 1000개가 넘는 게 이제 어떤 겁니까? 벌써 그냥 딱 봐도 얘하고 그다음에 얘하고 그러니까 얘. 네, 이제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1000개가 넘는 그런 어떤 판매 수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 물론 이제 2000개 넘는 걸로 얼마든지 조건은 바꿔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서브 쿼리를 하나 잘 작성을 해 놓으면 얼마든지 그런 조건은 뭐 이제 다양하게 이제 뭐 변경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우선 1000개 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뭐 이제 상품 코드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상품 코드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만큼 이제 팔린 거죠. 근데 이제 이 탭을만 봐서는 어떤 상품명이라든지 어떤 생산지, 뭐 이제 공급 가격이 얼마인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요 매출 테이블만 가지고는 1000개가 넘게 팔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상품 코드를 뽑아줄 수는 있지만, 뽑는 건 가능하지만 뭐 지사도 어떤 지점이 뭐 1000개 이상 팔렸는지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지만, 상품명이나 그 다음에 어떤 생산지, 공급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쪽 테이블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먼저 이제 1차적으로 뭐예요? 1차적으로는 이제 이쪽에서 어떤 쿼리를 작성해서 내가 그 원하는 어떤 조건이 뭐예요? 1000개 이상 팔린 그런 어떤 판매 수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뽑아주고, 그 조건을 먼저 그런 조건에 맞는 것을 뽑아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쪽에 가서 이제 이 상품 코드에 해당되는 어떤 상품명이라든지 뭐 공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번째로 2차적으로 또 어떤 원하는 결과값을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상황,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상황들에 되어졌을 때 우리 이제 서브 쿼리를 사용해서 사용하면 그런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심화돼서 우리 이제 이어서 또 공부하게 되는 어떤 상관 쿼리라는 거긴 좀 더 어려워요. 약간 복잡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어렵습니다. 이거보다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지 그 뒤에 있는 것도 이어지는 그 좀 심화된 쿼리이기 때문에 어, 계속 좀 이렇게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6번. 네. 이거 뭐 6번이라고 쓸 필요 없고 그냥 어차피 어떤 데이터를 이제 뭐 출력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냥 여기다가 그냥 뭐 서브 쿼리라고 하죠. 네. 자, in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사용한다는 어떤 기본적인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네, select 요거 이제 조금 이렇게 보기 좋게 적어 드릴게요. 좀 더 가독성 있게. 그다음에 이제 as. 자, 요거는 이제 상품 코드가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품명. 그다음에 b 언더바, 그다음에 생산지 같은 거 이제 밑에 있는 거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이제 컬럼, 코드, 네임 뭐 또 출력하고 싶은 것들만 이제 컬럼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지금. 네. 뭐 날짜를 출력하고 싶으면 날짜 출력해도 되고요. 네. 요건 생산지죠. 네. 네, 생산지. 그 다음에는 이제 공급가가 머니죠. p 언더바 머니. 공급가. 네, 이렇게 네,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약간 올릴게요. 네. 자, 그다음에 select. 네, 그다음에 from. 요거를 약간 이제 좀 더 이렇게. 네, from.
자, DB5. 자, 어디에서요? 네, 이제 프로덕트 TBL. 그다음에 where. 그다음에 이제 조건을 걸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브 쿼리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건데, 처음에 이제 p 언더바 코드. 네, 코드에서 이때 in 해주고 괄호를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주고, 자, 이 부분에다가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를, 네, 바로 이제 이 부분, 요 녹색으로 빈 공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서브 쿼리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첫 번째로 우리 이제 앞에서 먼저 이쪽 그 매출 테이블에서 요 매출 테이블에서 뭐예요? 먼저 1000개가 넘는 것들 먼저 추려내는 거예요. 그 1차 조건을 먼저 걸어서 여기서 이제 추려낼 거 추려내고, 조건이 이제 1000개 이상인 것들을 먼저 이제 걸러내야 되니까, 그것을 이 쿼리를 이제, 그러니까 전체 큰 쿼리가 있잖아요. 전체 큰 쿼리가 있는데 그 쿼리문 안에 요 지금 이 부분에 요 박스 친 부분에다가 또 하나의 쿼리를 작성해서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1000개인 것들만 먼저 골라내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바로 쓸게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뭐 셀렉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셀렉트 쿼리문을. 근데 뭐를 요 셀렉트 쿼리문이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어떤 그 값을 가져와야 되냐면 요것만 필요하죠. 요거. 네, 여기 잠깐 보시면은, 네,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얘만 필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가. 왜요? 요걸 약간 이제 위로 올려갖고 최대한 끌어올려 놓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만 그 가져오면 돼요. 얘만. 왜냐면 이 그 상품 코드만 이 서브 쿼리 작성할 때는 여기 이제 서브 쿼리를 우리 작성할 거잖아요. 그래서 셀렉트 해갖고 요 코드만 우리는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만 있으면은 이쪽 상품 테이블에 가서 뭐예요? 이 상품 테이블에 가서 이런 어떤 코드에 해당되는 거, 어떤 상품명이라든지 뭐 생산지, 뭐 공급가 이런 것도 다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상품 코드만 가져오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셀렉트 요게 뭐예요? 컬럼이 s 언더바 p 언더바 코드. 얘만 필요한 거예요. 얘만 있으면 돼요. 얘만 가져오면 된다. 다른 거 쓸데기 없는 거 갖고 올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얘만 가져오면은 요 상품 코드 가지고 이쪽 가서 전부 다 해당되는 상품 코드에 대한 상품명 공급가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얘만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네. 자, from 어디에서 dbo.sales 테이블로부터. 자, 이제 조건이 뭐예요? 자, 조건이, 자, 판매 수량이 이제 이거죠? s 언더바 quantity, s 언더바 quantity가 뭐보다? 네, 1000개 이상이라는 건 1000개도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네, 1000개 이상인 것들에 대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요게,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서브 쿼리를, 그러니까 이 전체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셀렉트 해갖고 이렇게가 하나의 전체 큰 그 메인 쿼리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이렇게 서브 쿼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런 쿼리문 형태를 서브 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제 심화돼서 들어가면은 이제 상관 쿼리까지 다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해되죠? 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여기 있는 그것은 이제 1000개 이상인 어떤 판매 수량이 1000개 이상인 것들에 대해서 먼저 걸러 이제 뽑아 갖고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뭐 1700개, 뭐 1100개, 1400개. 네, 이런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 요 상품 코드만 쭉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요 상품 코드만 갖고 나와서 왜? 이제 이렇게 갖고 나온 요 in이라는 키워드가 뭐예요? 이렇게 걸러내서 가지고 이런 어떤 상품 코드들만 갖고 나온 것들, 그것들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P 코드 이쪽 상품 테이블에 가서 결국은 이 상품 코드에 해당되는 어떤 이쪽 상품 테이블에서 서치해 갖고 매칭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상품 이름이나 뭐 생산지, 공급가 이런 것들 지금 위에 쓴 거,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 상품 테이블에서 갖고 오기 위해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를 갖고 가서 이런 것들 이제 갖고 오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럼 됐고요. 자, 이때 이 부분은 이제 P 코드를 당연히 써줘야 하는 거죠. 네, 여기서는 이제 요 그 컬럼 값을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메인 쿼리에서는 요 상품 코드에 해당되는 요 P 코드 그 P 언더바 코드를 자 여기 적어주시고, 자 in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사용해 주시고, 서브 쿼리 먼저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그러니까 큰 틀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해 놓고, 그죠? 왜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브 쿼리의 어떤 틀, 이런 틀을 먼저 크게 생각을 해 놓고, 그 안에 자 in 키워드 안에 이런 어떤 서브 쿼리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넣어주면 된다. 네, 이런 어떤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 10초만 볼까요? 네, 시작.